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훌쩍 웃돌며 덥겠습니다. 그래도 비 소식과 함께 내일부터 기온은 차차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마치 한여름 같았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7도, 경북 영덕은 무려 35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도 어제의 열기가 식지 못해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24도로 평년보다 높은데요. 낮 기온도 최고 2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린 뒤 내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극심한 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병원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지역 상급 종합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 경주 지역 병원 등 24개 협력병원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병원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상급 종합병원 등 24개 병원이 참여했습니다. 경주는 동국대 경주병원 등 7곳이, 대구 경북은 경북대병원 등 13곳이,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4곳이 협력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협력병원들은 정상회의 기간 긴밀히 협조해 응급 환자 진료와 함께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고 사전 모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응급의료센터와 또 전용 병동을 위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92억 원을 투자해서 응급의료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중증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장과 뇌혈관 등 4개 분야의 전담 의료팀도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 응급이송 헬기 2대를 상시 배치하고 인근 지역에도 예비 헬기 3대를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들과 같이 응급의료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에이펙 기간 중에 어떠한 의료사고가 있어도 한꺼번에 치료 다 할 수 있고 의료 지원 준비와 함께 경주 에이펙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코 정상회의장과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조성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소 준비도 9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행정 절차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행사 개최 한 달 전까지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전공의를 모집해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수련병원들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모집 일정을 정해 전공의를 충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약 60%가 복귀 의사가 있다는 집계도 있었지만 대구 경북 지역 병원에서는 단체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포항 구룡포 동방 28km 해상에서 48톤급 체납기 어선과 9톤급 자망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에는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 3척과 민간 해양구조선 해군함정 등 8척을 현장에 급파해 배수 작업을 펼친 뒤 어선을 구룡포항으로 무사히 예인했습니다. 또 어제 낮 12시 56분쯤 경주시 간포읍 모곡항 남동쪽 2km 바다에서 70대 선원이 나홀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구조대를 동원해 연락이 끊긴 배를 찾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위기인데요. 산불 피해 복구,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지역 공약이 일부 제시되긴 했지만 구체성과 차별성 면에서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 곳곳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붙고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공약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탓에 정책보다 정권 재편 구도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 공약은 더욱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관련해서 네. 지역 공약 뭐 기억나시는 것 좀 있으실까요? 사실 그냥 크게밖에 잘 모르겠는데 공약보다는 지금 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지역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분야별 10대 공약 등이 게시돼 있지만 지역별 공약 항목은 없어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 누리집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7대 공약, 김문수 후보는 TK와 부울경을 포괄한 영남권 5대 공약을 내놨는데 두 후보자 모두 경북도가 최우선으로 요청한 산불 피해 복구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이 산불 피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더 좋게, 더 멋있게 반드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추진도 언급했습니다. 에이펙도 잘 준비해서 경주가 다시 일어서는 정말 지방도시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새롭게 천년 고도 그 찬란한 문화가 화려하게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그 외 공약은 교통망 개선,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낙동강 수질 개선 등 상당수가 후보 간 겹치고 지난 대선과 유사해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의 의과대학 설립과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경북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반복하거나 지역 공약 자체를 준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지역 현안을 공약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산업, 양자 산업이라든지 AI 쪽을 조금 그게 반영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문화 콘텐츠라든지 포스트 에이펙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역에 맞게 공약해 주는 거죠. 조기 대선이라는 제한된 일정 속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공약 검증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권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변절한 노동운동가라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차별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권인수 기자입니다. 대선 전에 뛰어든 뒤 대구에 처음 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노동자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려지고 밀려나고 지워지는 그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대구 경북 공약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추진 중이던 각종 개발 사업을 대부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막대한 돈이 들기 전에 중단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안동댐 취수 사업을 당장 폐기하고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큰 지역임을 의식해 김문수 후보를 향해 견절한 노동운동가, 권력만 좇는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계속적으로 개정해서 더 이상 사장님들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만 주야장했던 그 정권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권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중도 보수 후보라며 자신이 유일한 진보 진영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금지법 제정, 초부유세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엄청난 세수 결손이 생겼다면서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부자 증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속 증여세를 올려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의 기초 자산제로 쓸 것을 공약했습니다. 30억 이상의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90% 증세를 해서 20세가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기초자산제로 해가지고 권 후보는 대학생 간담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진 뒤 해고 노동자들이 1년 넘게 농성하고 있는 구미 옵티컬 고공 농성장을 방문해 약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북구 선대위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 청산 선거라며 포항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철강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수위 없이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실력과 경험이 있는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른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길 포항부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배 소지가 있어 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 고문 변호사 등과 협의해 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의 대법원 상고 시점에 맞춰 포항시장이 대법원을 찾아가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는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다는 예측이 잇따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양산처럼 씁니다. 연못 근처로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깐 나왔는데도 너무 더워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겉옷은 짐이 됐습니다. 아니 땀 많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겉옷도 챙겨왔는데 오늘 겉옷 입으니까 너무 더워서.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런 더위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16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119 폭염구급 대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으면요, 이 얼음조끼 등이 담긴 폭염 대비 물품을 싣고 달립니다.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을 겪는 이들에게 맞는 응급처치를 합니다. 현장 도착 시 환자 체온을 측정하고 시원한 그늘로 환자를 옮긴 뒤 얼음 찜질, 체온 낮추기, 수액 투여 등 응급처치를 시행 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진 상황. 뜨거운 바다의 영향으로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대가 만들어지고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분다는 겁니다. 10월에도 더위가 나타날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한여름에 해당되는 이런 고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위는 작년처럼 10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처럼 올 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극한 기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1년 새 26%나 급감해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의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결국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21억 3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 18%, 전기차가 65% 감소했고 꾸준히 성장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5% 감소했습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하이브리드 차의 수출이 감소한 건 27개월 만입니다. 울산 자동차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1억 4천만 달러로 26%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과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크게 하락한 것은 4월 3일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완성차 관세 조치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대미 수출에서 10% 보편 관세가 부과된 석유 제품은 74% 늘어난 2억 9천만 달러, 건전지와 축전지도 ESS 수출 증대에 힘입어 246% 늘어난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대미 수출은 4.4%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편 울산 4월 수출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72억 5천만 달러로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실적 저조가 이어졌지만 선박과 비철 금속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그나마 낙폭을 줄인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세계 경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이 같은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4월 수출 실적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25년 4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8억 5,400만 달러, 수입은 8.8% 증가한 5억 9,5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2억 5,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금속 제품 및 화학 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기계류와 농수산물의 수출이 30% 가까이 줄면서 전체 수출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포항 지역 전체 수입의 58.7%를 차지하는 광산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 인구 감소 대응단을 꾸리고 24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실현을 목표로 학교 재편에 나서는 한편 교육과 돌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타시도 및 해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정주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이 어제 관내 광역기초의회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대구시의회와 군의군 의회 등으로 경찰은 지난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해 비용을 더 많이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 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포항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한 계약 원가 심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729건의 계약 원가 심사로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원가 심사는 사업 발주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사전 경기에서 경북교육청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금메달과 전체 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0m와 200m 등 4개 종목에서 모두 우승하며 4관왕에 오른 포항의 대흥중 3학년 손예린 선수를 포함해 경북 선수들은 금메달 9개를 포함해 모두 2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훈련비 지원, 체육시설 확충 등의 지원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야경 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야간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포항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야간 관광상품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5개인의 여행사를 선정해 상품 개발비와 홍보비, 모객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마치 한여름 같았습니다.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도 33.7도, 경북 영덕은 무려 35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도 어제의 열기가 식지 못해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1도, 안동은 20도, 포항은 24도로 평년보다도 높은데요. 낮 기온도 오늘 최고 2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린 뒤 내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솔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1도, 구미는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구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상주도 20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30도, 상주는 29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고요.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내려가겠고요. 극심한 더위는 당분간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